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또 뵀어요. 그러니까요. 첫 다행이에요. 시간. 저희가 오늘도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제 주변에서도요, 네. 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네스코 위원회라는 이 타이틀도 너무 잘 지었다고. 맞아요. 네, 이름이 정말 럭셔리한데 네. 이 부산과 유네스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한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유산을 저희가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제목처럼 오늘도요, 재미와 지식을 겸비한 네. 아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려야죠. 부산의 역사는 내 손 안에 부경근대사료 연구소의 김한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음식의 역사적 배경과 뒷이야기를 탐구하고 추적하는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역사보다 부산의 역사에 더 관심이 많은 영국에서 온 그녀 로라 맥럭키 씨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I love you. I love you. 다음은요, 부산 이야기를 이분보다 유쾌하게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쾌하십니다. 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남미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한 번도 부산을 떠난 적이 없는 메이드 인 경상도 부산 오지랖퍼. 부산을 위해서 부네스코 위원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빠지시면 안 되죠. 네, 예. 조세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부경대학교 사학과의 학생들하고 중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조세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패널들 모시고 저희가 또 네. 부산의 문화유산을 찾으러 가볼 텐데 오늘은 저희가 또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어떻게 차이나타운 다들 한 번씩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미 씨 가보셨어요?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화교분들 아. 많이 떠오르고요. 왜냐하면 다른 중국집들과 다르게 가면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들을 수 있으니까 참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는 짱깨. 그렇죠. 사실은 방송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중국 음식 먹을 때 짱깨 먹자 오늘 짱깨 먹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많이 했죠, 사실. 그리고 네. 땡놈. 또 경고 2차.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무릅쓰고 네. 얘기해봤는데 요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쾌라는 것은 그 가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장코이 장쾌라 그러는 것인데 짜장면 우리가 좀 더 폼나게 한다고 짜장면 뭐 이러듯이 이 자연스럽게 이것과 정말요? 그 결부를 해가지고 그냥 중국 음식 전체 내지는 중국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쾌 장쾌 이랬던 거예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뭐 흔히 하는 이 표현으로 철없던 시절에 쓰던 표현이고 그 이제 된놈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청나라 여진족을 예전부터 가르치던 표현이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아마 그 어느 풍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표현들은 쓰면은 이제 오늘날 같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아유, 전혀 그럼요. 이제 우리 네. 국격을 네.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전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뭘요? 저는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중국 음식 이름이 짱깨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쓰셨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렇죠, 정정하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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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네. 차이나타운 하면 이제 중국 요리 아, 제일 그쵸. 생각이 나죠. 빠질 수가 없죠. 또 이 초량의 차이나타운은 특히 네. 원도심에 살았던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기서 이렇게 가족 외식 혹은 뭐 회식 이런 네. 것들을 꼭 한번 해봤던 그런 추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라 씨도 고향에 차이나타운 있나요? 당근이지요. 네. 런던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런던에. 네, 옛날에 크지 않았는데 요새는 진짜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량 차이나타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부네스코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던 사실이요. 뭐 이렇게 차이나타운, 뭐 인천 차이나타운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거, 가장 먼저 먹어보고 아우, 싶은 당연히. 게 짜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초량 차이나타운은 만두가 만두 가장 맞아요. 유명하다고요. 우리나라에 정착한 중국인들 중에서는 중국 산동성 출신들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 중국 넓은 중국 대륙을 둘로 나누면 이제 북방, 남방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날씨가 추운 북방 지역은 주로 이제 밭농사를 중심으로 짓다 예, 예. 보니까 밀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뭐 면 요리 그리고 네. 만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했고 남방 쪽은 논농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쌀을 주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산동은 이제 북방 계열에 속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산동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면 요리, 만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퍼지게 됐죠.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중국 북방 계열의 음식이 이 한반도의 이 남쪽인 부산에 만두가 정착했다. 이건 굉장히 음식 교류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이 화교분들의 시작은 그러면은 산동성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부산 화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본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그 일본에 있는 광동 계통의 그 화교로부터 처음에 부산에 건너온 그 화교들이 발견이 되고요. 산동 쪽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특이한 점이라서 기억할 예.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통 왕조로부터 화교는 대단히 그 배척받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불법 이주민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조선 시대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명나라나 이 청나라 때만 하더라도 절대 그 바다로 나아가서 이게 무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해금령이라고 하는 해금 정책이 장기간 유지됐습니다. 근데 해금 정책이 있었을 때는 교류가 안 된다는 건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바다로 나가야 다른 문물도 접하고 귀한 문물도 들여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왜 그렇게 못하게 막았을까요? 보수적인 어떤 유교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륙 중심의 어떤 국가 정책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머릿속에는 중국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외국과의 교류는 필요 없다. 따라서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건 필요 없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그 나무 조각 하나도 띄워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특유의 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특히 이제 복건성, 광동성 출신들이 대부분 화교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갔는데 불법 이민자였죠. 네. 그래도 청나라 말기쯤 돼서 화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상당한 자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나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화교들을 1882년 이모군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뭐 준동을 일으키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청나라 군대를 이제 불러들이는데 그때 이제 그 광동성 수군 총독이었던 그 오장경 장군이 약 한 3,000명의 병력들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상인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 이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왔던 화교들의 어떤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때 왔던 상인들이 결국 눌러서 이제 정착을 하면 시작됐다. 근데 뭐 그런-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 딱 차이나타운으로 형성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산항이 있고 네. 물자가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가 활발했는데 그 외에도 여기에는 이제 초량의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되는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당 탐난다 해. 징호와 조도마다 조꼬꾸진다스까 무슨 일이 뭐니까? 우리 사람 강동 상인 자파상 차린다 해. 여기에? 바가 됐으네. 뭔 상관? 메이와이샤 대일본 제국이 지정한 이 땅에 조꼬꾸진이라 절대 안 되문이다. 이상하다 해. 조선 땅인데 일본 땅? 아하
상관없다 해. 우리 거다 해. 가이야라!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손길이 넌나야 정신을 차리겠나? 이거 안 놓는다 해. 감탄사 정도는 각자의 나라 말을 쓰다가 네. 결국 싸울 때는 우리나라 말로. 되네요. 네. 사실 그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인 화교는 범법자로서 이렇게 바다 건너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가꿨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화교들은 놀랍게도 어떤 청나라의 지지를 받은 오히려 예, 그렇죠. 아니 뭐 교수님 말씀과 아까 화면 그 재현 네. 장면을 보니까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뭔가 일본이랑 청나라랑 신경전이 팽팽하니까 이 청나라에서 약간 화교들을 이렇게 뭔가 지원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도쿠모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 조계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화교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게 부산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청관마을이라는 게 지금의 그 영주동하고 초량동 어간에 조성이 됐는데요. 계획상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이게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축구장이 한 10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예, 인천 차이나타운이 크다지만은 계획상으로 보면은 그 3배 정도에 다다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들도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도 이제 세국 정책을 쓰던 것이 막 빗장 열렸으니까 예, 예.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없었던 뭐 청나라의 진귀한 물건들 특히 뭐 고급 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종이라든지 뭐 지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장사가 활기를 이뤘다. 이 우리나라 비단보다도 중국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런 그래요? 비단의 어떤 네.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중국풍 노래가 한 곡 있는데 그 노래가 이때 나온 게 아닌가 뭐예요? 싶어요. 중국 노래를 알아요? 비다이 장수 왕소바 멍어리 제가 웃으세요? 멍어리 한때 반해서 무슨 중국 노래예요? 띵호가 들어가는데 중국 노래 선생님 그때 노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예.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안 불렀어요 한 학교에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아니 늘 쉬는 시간에 비다이 장수 불렀는데 어디서 근데 맞아요. 그렇게 정말 그 비다이정 왕서방 참 명월이한테 반해서 네. 돈이 털릴 정도로 할 다 정도로 줬잖아요. 돈이 많았었어요. 근데 잘 벌었는데 또 그런 시기도 있지만 네. 힘든 시기가 또 발생했어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제 병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에 대한 위세를 일본이 누리면서 그때 이제 그 청나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 이 소위 그 비단 같은 경우 중국산 비단 같은 경우는 사치품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예. 관세를 굉장히 높여요. 어차피 물 건너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점차 감소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해요 화교들은? 너무 왕소방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안 명월이가 나왔을 도와줬을까? 노래가 명월이가 안 그냥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안 쓰고 도와주고 가서 안 도와줬어요. 어떻게 사셨나 몰라.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뭐 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네. 차별받고 그러니까.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까 우선 몸으로 때우는 일을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부산에는 이제 이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육지로 만드는 매축 공사가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또 했던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이 삼파도를 가지고 이렇게 직업으로 많이 삼았어요. 삼파도요. 삼파도요? 로라 씨, 삼파도가 뭘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를 것 같아서 외국인이니까 물어봤어요. 모를 것 어떻게 같아서. 알아요? 아, 네. 그래서 나는 진짜 한국말 천재니까. 3, 1, 2, 3, 3개. 삼. 파전. 아닙니다. 네. 파전 3개 주세요. 파전 3개 주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때 뛰어났던 기술이 음식, 그 다음에 재단, 그리고 이발. 다 칼을 써서 하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삼파도라고 해요. 이민자들한테 있어서 이렇게 직업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로라 씨도 고향에서 이렇게 이민자들 오면 보통 직업 뭘로 가져요? 영국에 이민자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 요새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아마도 미용실, 음식점, 맞아. 세탁소. 그렇지, 맞아. 세탁소. 세탁소 세탁소 같은 많이 힘든 일이 하셨죠. 많이 마켓, 했다고 들었습니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그 화교가 예. 중간에 이제 좀 바뀐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화교의 특징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일대 격전, 국공내전이라고 봅니다. 산동 지역도 이 전화에 휩싸이게 됐는데
이런 전쟁을 피해서 상당수의 어떤 화교들이 한국으로 건너왔고 산동성 지방에서는 인천이 가까우니까 예, 쉽게 예. 건너올 수 있죠. 그렇게 왔던 것이 그 이듬해에 또 우리는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한반도에 있는 뭐 화교권들은 거의 다 부산으로 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원래 일제시대 때나 뭐 그 이후 해방 이후에 한 230여 명 정도의 어떤 화교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때는 한 5천여 명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화교가 가장 많이. 그렇네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대륙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요. 그래서 뭐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와 이제 국교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화교는 대만과 상관이 없는데 당시 이제 방공국가였던 그 대만 국적을 가지게 되는 네. 거죠. 출신은 산동인데 국적은 대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향에도 못 가고 예. 본인의 국적도 바꿀 수밖에 그러네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조그만 게 무슨 한숨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여기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친구도 보고 싶고 고향 음식도 너무 먹고 싶어요. 요요. 너 또 만두가 먹고 싶은 거지? 알았어. 오늘은 맛있는 만두 해 먹자.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래. 기다려. 아줌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이거 우리 고향에서 먹던 만두인데요. 한국 사람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그 탱글탱글한 게 맛있겠네. 그럼 맛 좀 볼까요? 끝내주네요. 그러지 말고 이 만두 이거 저한테 좀 파이소. 아휴, 아저씨. 장사도 미천이 있어야죠. 아직 한국에 와서 자리도 안 잡히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에헤이, 뭔 소린겨? 이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면 그게 미쳐이 되고 또 만들어 팔고 뭐 그러는 기지. 모르긴 몰라도 입에 푹 칠은 할 깁니다. 그럴까요? 정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초량 차이나타운의 산동 만두가 그렇죠.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네요. 이 산동수 출신 사람들은 네. 그 산동 지역은 이렇게 중국의 춘절, 우리로 치면 이제 설날이죠. 네. 아, 네. 네, 설날 전이 되면 이제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빨간 종이에 이렇게 붓글씨로 글씨를 써서 대문 앞에 이렇게 붙여두는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막 폭죽을 막 터뜨리죠. 아 맞아. 이건 이제 귀신. 약간 뭐 앞길을 맞아요. 물리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음식은 이제 그 그 춘절 전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두를 빚죠. 우리도 그렇죠. 왜 설, 설 전 네. 되면 이렇게 만두 빚고 하는 거 추석 때 똑같이 성탄 이렇게 빚고 뭐 이런 가족들이 거. 모여서 같이 만두를 빚으면서 좀 이야기꽃도 피우고 특이한 게 준비된 게 있다면서요? 만두를 만들 때 여러 개 빚어두는데 네. 그렇죠. 그 빚어둘 때 미리 이제 그 한두 개의 만두에는 이제 동전을 동전이요? 동전을요? 네. 그 먹다가 삼키면 어떡해요? 입이 무너지는데요? 근데 이제 벌칙인가요? 그런 게 이제 걸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복이 이제 그 사람에게 아, 온다. 오히려. 네, 믿음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양이 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만두는 이렇게 반달 모양. 그렇죠. 네. 아니면 이렇게 또 저희를 또 동그란. 위해서 만두를 뭐예요? 또 만두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있나요? 아니, 안에 만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에는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건 이건 이제 채워오셨어야죠. 모양을 네. 보시면 됩니다. 모양을. 모양이요?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원보라고 하는 중국의 화폐인데 예. 그 화폐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두를 빚었다고 합니다. 아, 만두를 옆에서 만드는 거 요즘은 만두 피가 나오고 만두 만들어져서 집에서 그냥 해먹기 그렇죠. 네. 쉬운데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난 고생이니까. 않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만두를 우리가 알게 된 거는 화교 분들 덕분이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화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생뚱맞은 얘기 같죠. 네. 화교에 관련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바닷물이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구 도시에는 다 화교, 차이나타운이 그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화교 정책이 대단히 억압적이고 이렇게 해서 화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래 박정희 정권 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둘러보고는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제 화교들이 장사하는 감각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특정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을 한다는 거. 정부에서도 조금 화교들의 어떤 부지런함에 좀 위기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도 조금 있었고요. 지금은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참 굴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까지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스스로가 이 화교민들이 일어서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뭐라 합니까 그 오로지 돈을 모으는 그것도 현금만 모으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은행도 안 믿었다 그럽니다. 그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뭐 부인 그러면 몰래 번 돈을 다 어떻게 합니까? 뭐 장판 밑에 감춘다든지 이불 속에 감춘다든지 부인 몰래 뭐 그래놨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 뭘 청소하다 발견되면 싸우기도 하고 아니 집에 지금이나 옛날 호랑이 불에 비슷하네요. 탔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집에 뭐가 있는데 이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판 구들장 밑에다 뭘 숨겨놓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이 화교 차별 정책이 강했길래 그렇게 탄압을 받았나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그 차별 정책이 있어요. 1961년도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좀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몇 년 후에 1968년도인가요? 그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그래도 화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가구당 그러니까 집도 하나, 가게도 하나. 그것도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집은 최대 200평, 가게는 최대 50평. 결국은 이제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귀었던 이제 친구들, 즉 한국인에게 차명으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집을 사거나 땅을 믿을 사는데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웃한테 그렇게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제 명의가 어떻게 돼 법적으로는 이제 자기 친구인 한국인한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머,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 하긴 못 받는 법적으로 거예요? 뭐 그 사람 것이 돼 있는데요. 그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한국 이런 입장에서는 한국인 친구를 잘 살고 있다가 한국인 친구가 좀 위독하다 그러면 친구야 명의를 좀 다른 친구한테 좀 옮겨줘라 뭐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좀 자기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런 판단네요. 상황이에요. 그 시대 갑자기 그런 화교처럼 생각이 굉장히 드는 게, 안타까워하시네요. 우리가 예전에 환이라는 단위를 썼다가 원으로 바뀌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회 개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지하 자금을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목적이 큰데요. 화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은행 현금. 거래를 안 하고 네. 이 숨겨놓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이 화폐 교환도 못하고 상당수의 돈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휴지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화폐 개혁 때에 1인당 또 화폐를 바꿔주는 금액이 또 한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정해져 그러다 있었어요? 보니까 나머지 휴게 그 친구를 찾아야 이 되겠네요. 바꾼 돈 이외에는 이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 진짜 휴지 조각 된 거 어떡합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눈물을 먹고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아니 차지한 아나운서 돈 태워본 적 있어요? 미쳤어요? 도대체? 진짜 네?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태워야 된다는 자체가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화교 정책에서는 이런 그 재산권에 대한 차별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아주 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네. 뭐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60년대는 짜장면 한 그릇 값도 한 15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좀 비쌌고요. 뭐 요리는 더할 나위 없이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큰맘 먹고 외식하는 맞아. 네, 중요한 재미는- 날만 맛을 맞습니다. 봤잖아요. 그 밀가루 가격을 못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예 짜장면 가격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나라에서 짜장면 가격을 정해요. 뭐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으니까. 이야. 예.
그래서인지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짜장면 하면 서민 음식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오히려 이런 화교 탄압 정책의 어떤 결과물로 지금까지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 비싸서 못 드셨기 때문에 나왔던 아, 노래. 근데 그 노래는 2000년대 나온 노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전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좀 받아주세요. 네. 근데 그런 정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저희 분해수법위원회이기 때문에 팩트로 가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세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는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더 힘든 차별 정책이 더 힘든 뭐냐면 게 있어요? 화교 학교를 졸업을 아, 했는데 화교 학교를. 한국 학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화교 거예요. 학교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다시. 학력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국적은 이제 대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의 자원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대학 공부만 대만을 갔다가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그렇죠. 시절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민을 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화교는 그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네. 또 대만에 건너가면 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교를 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심지어 대륙에 지금 이제 건너가면은 또 대만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히 화교의 문제에서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연구거리이기도 하고 아주 이제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듣다 보니까 네.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화교분들이 많은 순환을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긴 네. 한데 사실 제가 본 초량 차이나타운은 이런 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나 뭐 화교분들의 뭐 이렇게 한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네, 막 맞아요. 요즘 풍경도 굉장하죠. 네, 너무 네, 예쁘고 네. 이래서 저는 뭐 미리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온다. 네. 그 차이나타운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칭이 다르게 불렀는데 혹시 아세요? 차이나타운요? 차이나타운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상해거리요. 예, 상해거리. 상해거리. 근데 좀 언제 문제가 바뀐 많죠. 거예요? 이게 한중 수교 이후에 이 네. 부산시하고 그러니까 중국 상해하고 이게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그때 이제 성관거리를 이렇게 상해거리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 번 지금 우리가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특히 부산의 화교들은 절대 다수가 산동성 그렇네요, 출신이고 진짜. 국적도 거의 예외 없이 대만 국적이에요. 신화교 물론 말고 구화교. 예. 예. 이런 분들하고 이 상해는 상관이 없죠.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차이나타운의 상징이 그러네. 이제 상해 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이나 상관없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물도 조형물들 보면은 남방계 북방계가 막 섞여 있고 국적이 없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네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한 블록 지나면 외국인 거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맞아요.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그 이태원 거리랑 그렇죠. 인천 분위기가.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약간 섞어놓은 듯한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고 차이나타운의 옆에 있어서 텍사스 타운이라고 혹은 텍사스 거리 이렇게 불렀거든요. 원래는 그까지도 다 차이나타운 이제 과거에는 성광거리였죠. 근데 네. 이름이 왜 근데 하필 텍사스 촌인가요? 그렇죠. 네, 뭐 좋은 도시 많잖아요. 텍사스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뉴욕도 뉴욕촌 뉴욕촌. 미국 소부 개척 시대에 텍사스라는 동네가 이제 이 미국 전역에서 그 금광을 캐겠다고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부 지대다 보니까 말 타고 허리에 권총 차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1층은 주점이고 2층은 이제 뭐 유흥업소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걸 그대로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나 그 비슷해서. 유엔군으로 왔던 네. 이제 예, 그 군인들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오고 1층은 이제 주점이고 2층은 유흥업점이니까 이것이 이제 서부 텍사스 거리와 닮았다 이런 것이 지금도 신기해요. 까지 텍사스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네. 이러면서 이게 슬럼과 비슷하게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던 게 1990년대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하고 구소련이죠. 이렇게 수교를 맺게 되면서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러시아 이제 선원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이 텍사스촌이 좀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예. 아줌마 나한테 러시아 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도 모르겠고 러시아 말도 모르겠어요. I'm sorr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이때 많더라고요. 또 러시아 사람들이 이 부산에 와서 홀딱 반한 게 하나 있는데 아, 알 것 같습니다. 뭐요? 소주 아닙니까? 러시아 분들 독한 술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독한 술인 보드카를 네. 이게 끼고 사는 러시아 사람들 소주는 입장에서는 생수죠. 아, 그래요? 소주는 싱겁죠. 뭘까요? 궁금하네요. 뭐예요? 우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반한 게 초코파이입니다. 아이고 진짜로. 아, 그래 맞아. 예. 그 그래요?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정을 느껴서 그런가? 왜 가끔 그 초코파이 어렸을 때 드실 때 냉장고에 이렇게 넣었다가 네네네. 드시죠. 그게 제 맛이죠. 맛있죠. 이게 이 독특한 식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마시멜로우 그 쫄깃쫄깃한 게 예,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먹는 느낌인데 이게 러시아 날씨하고 너무 잘 맞는 거죠.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그런 밖에 질감, 내놔도 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칼로리가 높죠. 근데 추운 러시아에서는 잘 또 이 맞네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주 잘 맞고 그 러시아 거리에 왔던 보따리 상들이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뭐 거의 러시아의 국민 간식 이런 반열에까지 올라 있죠. 러시아 대통령까지 즐겨 먹는 진짜요? 정도로 좋아하고 푸틴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안에서 초코바이 꺼내서 말 먹는다고요? 타고 말 타고. 신기하네. 마요네즈도 유명하지 않나요? 예, 이 초코파이 못지않게 또 마요네즈가 유명한데 마요네즈요? 예. 러시아에서 온 거 아닙니까? 마요네즈? 러시아에 있지 않나요? 마요네즈는? 물론 이렇게 네. 저 그 원형은 유럽 쪽인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거 아닌 것 같은데. 유럽산 마요네즈보다 우리 국내에서 한국산. 생산되는 마요네즈가 훨씬 더 고소한 맛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에는 오히려 유럽산보다는 한국산 이 마요네즈가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져서 이걸 많이 재밌네요. 이제 수입을 해갔죠. 아, 우리 텍사스촌이 정말 이 기여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덕분에 뭐 네. 초코파이 그 마요네즈의 이 단일 매출은 네. 전국에서 이 지역이 최고였던 적이 많았었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 거리가 원래는 차이나타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은. 네, 화교분들은 그렇게 핍박 받았으면서 이렇게 외국분들이 왔을 때 그래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뭔가 텃세 같은 거 없었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토스가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화교사에는 좀 네. 폐쇄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사람이 오든 러시아 사람이 오든 뭐 특별히 특기할 만한 뭐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항구 도시였던 부산의 어떤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차이나타운이 아닌가 뭐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역시 교수님답게 멋있는 말은 아, 선생님께서 맛있는 말 다 해주시잖아요. 아이고, 편해지게 또 말씀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자문단 분들께서 선정하신 3가지 문화유산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믿고 가면 손해볼 일 없는 유네스코 인증 유산. 초량 차이나타운에는 과연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을까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24 little hours brought the sun and the flowers where there used to be rain. My yesterdays were blue, dear. Today I'm all of you, dear. My lonely nights are through, dear. Since you said you were mine,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There's a rainbow before me. 군침 돌죠? 강아지처럼.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이 집 만두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어서 매일매일 올드보이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만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두를 먹을 때
만두를 먹을 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것 같습니다. 소스. 만두를 먹을 때. 네. 간장. 간장. 안에 육즙, 뭐- 육즙. 그렇지, 육즙, 그치. 이 만두를 한 입 탁 베어 물었을 때 육즙이 쫙 뜨거운 육즙이 나와야 되고 그때 이제 맥주 한 잔 탁 마셔주면 이거 아우 더 이상 얘기를 할 게 없다. 근데 이 육즙을 살리는 방법은 미리 이제 아침에 만두를 빚어두고 그 만두를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피는 쫄깃해지고 네. 그러니까 소로 들어간 고기들도 거기서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삶았을 때 이렇게 찐만두를 했을 때도 네. 그리고 군만두를 했을 때도 이렇게 육즙이 살아나는 거죠. 군침 돋네. 아니 잠깐만요. 이제 어차피 네. 스님께서는 맛에 관한 이제 대단한 도인이신데, 아, 자 찐만두, 군만두, 그 다음에 뭐 일반 그 왕만두나 물만두 네. 있고, 네. 근데 순서적으로 먹으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 각각 예, 아, 어떤 그러네, 거 그러네. 이제 만두만 먹고.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러네요. 해주셨어요. 네. 아, 그 순서가 네. 있군요. 네, 만두집에서는 우선 처음에는 찐만두부터 먹어요. 찐만두. 네. 가장 기본적인 네. 거. 왜냐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만두를 먹어야 되는데 오, 신기하다. 왠지 물만두 표현은 같을 군만두라고 하지만 보통 이게 중국식의 군만두는 튀기는 만두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튀겨내는 예, 예. 만두지 않습니까? 튀긴 만두는 이게 찐만두보다는 아무래도 튀겨내다 보니까 네. 기름 맛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맛이 강하죠. 아, 근데 이걸 맛이 강한 걸 먼저 먹어버리면 네. 찐만두가 죽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찐만두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군만두를 먹고 그다음에 물만두는 맨 마지막에 먹는데 식사 대용 혹은 술안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이 순서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 먹는 여담. 얘기하면은 끝이 없네요. 네, 이쯤에서 첫 번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 네. 그럼 두 번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요, 구백제병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졌다는 그 붉은 벽돌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새로운 신건물들 가운데 그냥 그 건물이 떡하니 있으니까 눈에 굉장히 띄더라고요. 그냥 보면 서양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 같은 오래된 맞아요. 그런 느낌도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1층은 한 업체에서 커피숍으로 맞아요.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100년이 된 그 인위적인 느낌을 전혀 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인테리어 하는 곳이 많잖아요, 요즘. 네. 그대로 날 것으로. 맞아요. 근데 이 100년이 가진 위험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지면서 저도 물론 거기에서 뭐 커피 한 잔 하고 왔지만 네.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점이 왜요? 사실 네. 보면 건물이 그렇게 중국풍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초량 차이나타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시작은 1927년에 그 최용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병원에서 출발합니다. 이름은 백제병원이라고 그래요. 의료진이 외국, 뭐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있을 정도로 부산에서 최고의 병원이었고요. 근데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섬찟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그 행렬병자의 어떤 시신을 네. 이렇게 해골 표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던 모양인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죽, 머리 가죽을 벗겨 가지고 이 해골을 이렇게 저거 한 거다. 가지고 있다. 예. 이상한 그런 식으로 의사다.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손님들도 뭐 발을 끊고 결국 이렇게 그렇겠네요. 망하게 된 거죠. 요 다음부터가 이제 차이나타운의 역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건물을 일제 강점기 때 양모민이라고 하는 분이 인수해서 네. 복례각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요리집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요? 예, 중국 기생들 네. 아니면 뭐 조선 기생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큰 연애를 벌였다는 일본 사람의 어떤 그 여행기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 명소였던 거죠. 기생도 있었다고 하니까 왜 관심을 가지세요? 좀 그때 한번 태어나셨어요. 가서 앉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앉아있으면 또 우리 또 선생님도 오시고 돈 내주시고. 오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커피숍이 된 게. 진짜. 근데 그럼요. 그런 낭만적인 그 시대도 이제 금방 접어듭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지난 다음에 이 건물이
그러니까 피난 수도였을 때 아주 네. 가장 매력적인 건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당국도 그렇고 이 건물을 좀 빌려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네.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복리학주의지 큰일 난 거죠. 이 건물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당시 이제 중화민국 저희와 이제 수교를 맺고 있었죠. 네. 역시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피신으로 왔는데 이 중화민국 임시 대사관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 5층 정도를 이렇게 중화민국이 대사관으로 쓰게 네, 하고 네, 네. 자기는 그 아래층에서 그 요리집을 그대로 했다고 그래요. 똑똑하시다. 예. 일제 강점기에는 중화 요리집으로, 뭐 예, 한국 예. 전쟁 때는 또 중화민국 대사관으로, 그러니까 화교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건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차이나타운을 가서 구경을 하다가 네. 일단 뭐 배고프면 이제 만두를 먹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좀 조금 걷다가. 걷다가 이제 2차로 그쵸. 커피숍에 가서 티타임 딱 갖고. 차 한잔 딱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제병원까지 저희가 봤는데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마지막 남은 문화유산은 어떤 후보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재밌겠다. 네, 축제. 이렇게 축제까지 이제 네. 마지막 후보로 등장을 네. 했습니다. 이 축제는 중국 자매도시 이제 예술단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에 이제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뭐 경극이라든지 병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용퍼레이드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우와. 특히 그 음식들을 뭐 10% 할인해서 이야. 또 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네. 짜장면 좋네요. 같은 경우에 수타 짜장면 이래 네네네. 그 느리는 거 그거를 네. 거리에서 바로 보면서 즉석에서 만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맛있겠다. 그래서 아주 좀 뭐랄까요, 좀 특색이 있는 축제로 그러네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래된 음식점들은 공기까지도 맛의 일부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 지금의 어떤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그 음식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분위기 또한 맛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식점들을 찾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요즘 뭐 현대식 건물을 너무 많이 올리느라고 네. 예전 것을 너무 없애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보여주려면 타 지역의 뭐 경주나 이런 곳에 가서 문화유산을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 뭔가 서양 건축물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는 건물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더 앞으로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뭐 역사성도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함께 좀 동참해서 같이 하는 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축제도 좋지 않을까? 예, 저는 백제병원입니다. 아, 나는 만두집. 저도 만두로. 만두로.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한 투표를 또 거쳤는데요. 네. 그 결과 브네스코 위원회 문화유산 2호로 초량의 만두집 땡땡향이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땡땡이 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향인지는 저희가 네.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브네스코 위원회 초량 차이나타운 함께 해봤는데요. 네. 다들 어떠셨습니까? 네. 화교분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예전부터 중국집이 있었구나 네. 하고 방문했던 것 같은데 역사를 알고 나서 보는 부산의 모습은 확연히 예전보다 달라졌다는 느낌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인천에는 짜장면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뭐 우리 초량 차이나타운에는 만두 박물관. 아, 네. 괜찮네요. 이런 체험 네. 시설이 좀 있고 하면 이건 또 이 나름대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초량 차이나타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구자로서도
그런데 좀 이렇게 관심이 가네요. 네, 이렇게 부산은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 참 네,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 분해스코비언회 다음 주는 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세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유산등재 프로젝트 분해스코비언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예. 그 많은 분들이 Don't know if I can do this on my own. Why